예, 그럼 이제 교정학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교정학의 이제 개념 발달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인데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교정이라는 것 개념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자세하게 지금 이제 이 개념이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좁은 범위부터 가장 넓게는 어떻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가를 일단 보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발달해 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그 교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 자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 개념이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넓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넓게 봤을 때는 범죄자의 일탈된 성격이나 행동 등을 바로 잡아 재사회화시키는 일체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보게 되면은 그 대상도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넓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함으로써 가장 그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좁게 보면 이제 범죄자 중에서도 이제 범죄 피해자나 수용자, 그러니까 이제 범죄 피의자라고 한다면 이제 혐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람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라고 한다면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다시 재판을 통해가지고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좁은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유박탈적 형사제재의 집행에 관한 모든 법과 이에 상응하는 법 현실에 대한 체계적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범죄자 중에서도 그 중에 수용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이제 자유박탈적 이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법과 그에 따른 어떤 체계적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게 가장 좁은 범위의 어떤 그 논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좁게도 넓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체적 법에서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법에서는 크게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냐면, 이제 먼저 가장 좁게는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자유형 하고,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에 대한 어떤 형 집행을 갖다가 그것만 이제 교정이라고 이제 보통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장 좁게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도 이제 그 범죄에 대해 가지고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징역, 금고, 구류인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교도소에 가둬둬가지고 교도소 내에서 너의 신체를 갖다가 활동 꼼짝없이 갇혀 살면서 죄값을 치러라 하는 게 이제 자유형을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하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벌금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가 내는 어떤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이 없다거나 이런 사유로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는 그래, 돈을 안 내면 대신 네가 이제 몸으로 때우라 라고 하는 건데, 몸으로 때우라는 것은 이제 별도로 노역장이라고 하는 곳에 널 갖다 가둬두고 거기서 네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로 갖다가 대신 이제 벌금을 갖다가 대신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이제 그 노역장을 하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벌의 집행으로서 어떤 곳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가장 좁게 최협의의 교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갖다 해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제 그 협의 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최협의의 교정, 이 위에 얘기하는 자유형, 그 다음 노역장 유치자의 어떤 형 집행 플러스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피감치자와 일시 수용자도 이지만 이게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걸 갖다가 협의의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형벌이 확정돼가지고 형을 갖다가 집행 중인 사람들. 그런데 이제 미결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보면 수사 중에 구속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수사 중에 구속이 되면 보통 이제 구치소라고 해가지고 교도소는 아니지만 비싼 시설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갇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사형 확정자.
이 사람은 사형 확정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생명을 갖다가 빼앗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 그것이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너는 뭐 생명만 뺏으면 되는 거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은 주지 않겠어라고 해가지고 풀어놔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형 관련자는 이제 형을 집행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가둬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신체의 자유를 뺏는 게 형벌은 아니지만 사형이라는 어떤 형벌에 따라가지고 지금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감치자나 일시 수용자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교정시설, 여기서 얘기하면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데 이제 수용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을 이제 된 것 같다 이제 봐서 이제 협의의 교정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형의 집행, 형벌의 집행이랑 다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되는 법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유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이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형을 갇혀서 지내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규정을 다 나눠서 규정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도소라든가 구치소라든가 해가지고 딱 진짜 뭐 무시무시한 시설에 갇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 외에 또 이제 광해 규정은 뭐냐면 여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추가를 한 건데, 이건 자유박탈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형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유형도 아니고 사형도 아닌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형벌을 갖다가 이제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부과할 수 없지만 그의 비슷한 어떤 다른 식의 어떤 불이익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신체 제한에 어떤 그런 게 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년이라든가 치료감호소에 있는 그 정신병자들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형법을 배웠으면 거기서 나오죠. 소년도 이제 뭐 나이가 19세 미만이지만 그 중에서도 14세 미만은 아예 이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갖다가 이제 받지 않고, 그 다음에 14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19세 미만의 어떤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제 형벌이 아니라 뭐 이제 대신 이제 뭐 보호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형벌 비슷한 걸 갖다가 이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형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소년원이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시설, 이제 이거는 이제 구치소하고 구조소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도 마찬가지로 형법에 보게 되면 정신병자도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벌을 갖다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치료하는 건데, 치료를 갖다가 그냥 네 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통근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주는 시설에 네가 거기서 갇혀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치료 감호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수용이 되는 경우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위처럼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과 비슷한 해서 특히 이제 자유형과 비슷하게 자유가 박탈되지만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이 법률 외에도 다양한 법률을 갖다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이 여태까지 이제 이 위에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쨌든 구치소든 교도소든 소년원이든 치료감호소든 어떤 국가가 만든 어떤 특정한 시설에 사람을 갖다가 가둬두고 이제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박탈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를 갖다가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최근에는 뭐냐면 꼭 굳이 시설 안에서만 이런 걸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시설 밖에서 즉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갖다가 하게 하더라도 거기다가 어떤 약간의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냥 풀어주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어떤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회 내 처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교도소나 어떤 시설 안에서 가둬두는 건 아니지만 사회 밖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통제를 갖다가 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관찰이라든가 갱생보호라든가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장소가 시설 내는 아니지만 사회 내에서 어떤 관리이기 때문에 그걸 사회 내 처우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그 최광의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또는 갖다 읽을 때 과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최협의의 교정에 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협의의 교정인지 광의의 교정인지 최광의의 교정인 정도는 약간 좀 알고 좀 내용을 갖다 읽을 때 정확하게 구별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똑같이 어디에 가둬두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받는 대우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해할 수 있고 현재 그런 것들이 관련된 법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교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이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할 때 형법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그때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것과 있고 그 다음에 형법도 보게 되면 그냥 형법 전에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형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정학에서는 가장 기본법이 이제 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되는 거고 약간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것들이 뭐 특별법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상황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제 어쨌든 이 협의의 교정 이쪽에 가까워 여기에 가장 중심이 더 있죠.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일단 교도소에 많이 가둬두자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도소에 가둬둘 수 없는 사람들은 별도로 소년원이라든가 치료 감호소에 가둬두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뭐 이제 사회 내 처우를 갖다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도소 말고도 어떤 특별한 어떤 소년원이라든가 치료 감호소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처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다음으로는 이제 교정의 주요 개념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여태까지 교정의 어떤 가장 기본은 누군가를 갖다가 어딘가 가둬두는 거죠. 자, 그런데 가둬두는데 왜 가둬두는 거냐? 가둬두는 목적이 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과거에 이제 응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응보용도 이라고 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뭐 18, 19세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돼서 이제 나온 얘기고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가둬둔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 그 형벌로서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형벌이라는 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죽이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벌금 돈을 갖다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떤 자유를 빼낸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형벌로 보통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도입된 지가 비교적 최근이고 처음에 도입됐을 때 사람을 갖다가 가둬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죄를 진 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 치르는 게 사람을 가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에 결국 형벌인 이제 가두는 게 이제 그 형벌로서 가두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응보다라고 되어 있고 이 자유박탈이라고 하는 그런 불이익을 갖다가 그 범죄자에게 주는 게 가두는 것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정의 목적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왔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측면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둬둬가지고 이제 어떻든 자유박탈을 줘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도 당연히 한편에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가둬둠으로써 혹시 그 사람을 갖다 가둬두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 사회 일반인들, 즉 사회의 안전을 갖다가 이제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을 갖다 가둬두는 것뿐만 아니고 가둬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쁜 것을 갖다 고쳐줘 가지고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교정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목적 형론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가서 그러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런 교육을 갖다가 더 잘해야 돼. 그래서 그 교육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일단 이렇게 그 자유박탈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 교육을 위한 거에 불과하지, 그게 불이익이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그 사람을 갖다가 뭔가 조금 부추는 것에서 더 나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둬야 돼 라고 하는 게 교육형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뭐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형법 교과서를 보게 되면 형법에 모두 나오죠. 뭐 응보형, 목적형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교정학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형법 교과서를 갖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중심이 잡혀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책에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응보형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형이나 목격형 중심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죄의 대가를 갖다가 치르는 것 자체만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목적형이나 교육형을 갖다가 중심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수용자를 갖다가 제대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복귀시켜가지고 우리랑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보다 교정의 목적이 되는 게 보다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교과서적으로 써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봤을 때는 그렇지, 나쁜 사람 갖다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면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전혀 뭐 그렇다고 무조건 봐주자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이 얘기가 맞아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현실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좀 약간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출소할 조두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조두순이라는 하는 범죄자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갖다 저질렀습니다. 예,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질렀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은 지금 안 나왔죠. 이제 사형 대신에 자유형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 생명은 뺏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에 신체 박탈을 갖다가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박탈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8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8년이라고 하는 형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응보형으로 보게 되면,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최대한 죄값에 대해 가지고 더 자유를 갖다가 박탈하는 쪽에 뭔가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형론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이 저지른 조두순을 갖다가 지금 이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범죄자를 갖다가 격리해가지고 이제 조두순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못 끼치게 하고, 그 다음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좀 해가지고 다시 나쁜 짓 못하게 좀 약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교육형론 쪽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 이 사람을 갖다가 좀 제대로 교육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두순에 대해 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는 뭘 요구했냐면, 지금 이제 해가지고 지금 뭐 꽤 오래전 얘기지만 처음에 이제 이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쨌든 그 죄를 저질러 가지고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2년형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V에서 언론이 보도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형을 받아가지고 12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때 나왔던 국민이라든가 이런들이 그때 뭐였냐면, 야, 이렇게 끔찍한 이 죄를 갖다가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왜 12년이가 너무 적다, 뭐 너무 봐준 거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됐으면 이제 법무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예, 저희가 12년형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그 12년이라고 하는 형을 갖다가 최대한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원래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자마자 바로 이제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국에 교도소가 여러 군데가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지금 여기 청송에도 있고, 그다음 뭐 포항에도 있고, 다양한 데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교도소마다 약간 특색이 있어가지고, 특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이제 죄질이 나쁜, 예,
수용자만 수감이 되는 것이고 죄질이 나쁜 수용자만 수감되다 보니까 거기 생활이 다른 교도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힘들다고 보통 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보통 교도소에서도 그냥 진짜 나쁜 사람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와서 거기서 또 뭔 사고를 친다든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만 거기로 다시 또 옮겨가지고 하는 그런 데인데 불구한데 조두순이가 일단 밖에서는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는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그냥 바로 옮긴 거죠. 그래서 뭐 말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당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가혹한 어떤 그런 지금 처우를 갖다가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2년을 갖다가 늘릴 수는 없겠지만 12년을 갖다가 철저히 지킬 것이며, 그 다음에 12년의 생활도 가장 힘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곳,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뭐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청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받는 있는 수많은 수용자 대략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들 350명만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전부 다 혼자 방에다 가둬두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안에서 되게 감시를 받아가면서 생활의 불편함을 갖다가 겪는 그런 환경에서 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응보용 말고 목적형이론이라든가 교육형론 어떻게 그런 관점이 전혀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론은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낡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참신해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응보적인 관점들이 이제 많다는 것 정도. 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참고로 조두순은 사실 되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추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안양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송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가석방은 없이 청송에서 계속 살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 후에 지금 포항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출소를 할 예정인데 이제 출소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되게 논란이 많았죠.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다시 죄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죄값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법으로 정한 죄값을 치른 건 맞으니까요. 죄값을 치른 건 맞지만 사회로 바로 복귀는 것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표창원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걸 갖다가 그냥 무방비로 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지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추가로 별도로 더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예. 그럼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논의들이 대략 이제 18세기부터 19세기 이제 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그 전에는 뭐였지라는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쨌든 형벌의 어떤 그런 역사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형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사실 국가가 없었죠, 국가가. 뭐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부족국가 시대에서는 그 부족에서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다 하지 않았고 결국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 하면 이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하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형벌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형벌이라는 것들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결국 복수가 되는 거고 그 복수가 기본 원칙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보통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탄력 법칙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당시에 복수가 그 이상으로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최소한도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피해를 갖다가 그 받은 만큼 이상하지는 마라. 뭐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18세기단 뭐 그 전쯤 돼가지고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뭔가 좀 이제 그 지방 영주 시대에서 국가가 뭔가 더 활성화돼가면서, 물론 이거는 서양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동양은 더 빠릅니다만은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양에서 비로소 이제 국가가 이제 뭔가 힘을 갖다 가지게 되고, 국가가 이제 그 형벌을 갖다가 가지고 전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개인이 하지 말고 국가가 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어쨌든 공적인 형벌을 갖다가 제도를 정립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가는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이 형벌을 갖다가 너무 가혹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권력자들이 그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에 대해서 이제 뭐 뭔가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엄하게 강하게 어떤 그런 식으로 갖다 하는 경우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 개인이 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벌이 좀 오히려 더 약했던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하게 되면서 이 형벌이 너무나 가혹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벌들을 갖다가 뭐 생각해 본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도 보게 되면 사형제도가 뭐 또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잔악한 형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해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들어와가지고는 야, 형벌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정도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가 가장 중심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제 뭐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형벌도 뭐 국왕이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한 범죄에서 그 법으로 정한 형벌을 갖다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비로소 이때 확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형벌도 사형이라든가 신체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것보다는 자유형을 갖다가 주는 것들이 이제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사람들에게는 자유라는 어떤 개념들이 생기게 되고, 아, 자유라는 거에 대한 불이익도 어떤 충분한 형벌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로소 이제 자유형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자유형이 도입하게 된 거니까 그 자유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러한 자유형은 응보의 목적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죗값을 갖다가 치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게 되니까 이제 이 형벌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뭐 사회과학 같은 게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형법 이론에 보게 되면 이제 심파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 사람이라는 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는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 병에 걸려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을 갖다가 이제 그 병의 원인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뭐 보통 얘기하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들 뭐 이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은 그 개개인을 갖다가 이제 해서 개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근데 개별적으로 고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에 맞게 고치는 것들이 어떤 뭐 치료라는 방법을 갖다 통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해서 이제는 뭔가 형벌을 갖다가 좀 이제 뭐 완화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른 개인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 방법이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유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많은 다양한 시도가 이제 특히 이제 뭐 서양, 뭐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명분은 화려한데 막상 한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너무 적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뭔가 다른 새로운 방법이 뭔가 없을까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이제 가둬두는 거, 또는 가둬둔 상태에서 뭔가 그 사람부터 치료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실패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방향을 한번 바꿔 봐가지고 이제 사회 내에서 뭔가 그 사람을 갖다가 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대가 어쨌든 인권 운동이 강화됐기 때문에 가둬두던 또는 사회 내에서 하던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권리를 갖다가 지금 침해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 초점이 많이 바뀌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제 뭘 설명했냐면, 이제 원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형벌 중에서도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자유에 대한 것들이 어떤 형벌로 갖다가 이제 들어왔고, 이제 그 형벌이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죄값을 치르는 거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벗어나가지고 뭔가 그 사람을 갖다가 재사회화 시킨다든가 조금 더 나가서는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다, 이제 이런 목적까지 지금 가미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죄값을 치르는 응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대상을 갖다가 이제 규정으로 하면서 각자 그 목적이 조금씩 이제 좀 이제 다릅니다. 그 강조가 된다든가 아니면 중요하게 보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이제 그 규정 법들을 갖다가 한 번씩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종 법에 보게 되면 그 법 제1조에 보게 되면 그 법이 정한 목적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뭘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보게 되면 그 법들이 그냥 뭐 당연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정의 목적, 교정 또는 이제 사람을 갖다가 가둬둬 가지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목적도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갖다가 가둬두는 거, 죄값을 치르게, 가둬둬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가둬둔 상태에서 뭔가 치유하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는 거, 좀 더 나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각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 강조하는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목적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아, 이 법에서는 뭔가 응보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구나. 아, 이 법에서는 뭔가 목적형이 좀 뭔가 강조가 되어 있구나. 아니면 이 법에서는 뭔가 교육적인 목적이 강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법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목적형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놓고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많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련된 법이 지금 이제 뭐 이런 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외에 약간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이 위에 이거는 일반 성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정신병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한 뭐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법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각각 이제 그 법들의 목적 규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수용자의 교정 교호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다 좋은 얘기네 라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뭘 보면 좋냐면, 일단 이 법은 네, 수형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수형자. 누구냐면 이제 형이 확정돼 가지고 수사, 기소, 재판에 거쳐서 형이 확정돼서 형을 갖다가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뭐냐, 교정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네, 사회화하는 거죠. 이제 목적.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중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뭐 처우와 권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권리 측면이 많이 이제 강조되어 있다는 것 같다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뭘로 보냐면, 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최근에 이 추세를 갖다가 많이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년법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 교육과 소년원과 소년 분류 심사원의 조직 기능 운영 및 관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여기랑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는 수용자예요.
여기는 보호소년 등입니다. 그럼 보호소년 등이란 건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는 소년인데, 이제 이 사람은 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제 범죄 또는 이제 나쁜 일을 갖다가 저지른 어떤 소년에 대해 가지고 형이 아니라 이제 보호 처분을 갖다가 주는 경우를 갖다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 다르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정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이제 나쁜 걸 갖다가 바르게 잡는다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여기는 교화를 하고 있지만 또는 사회 복귀, 사회화를 갖다가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갖다가 중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년은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뭐 초중 고 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의무 교육을 갖다가 받거나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무 교육까지는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나중 인생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육을 갖다가 이제 주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일반 성인과 다르게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많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인 소년법을 보게 되면 이 소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교정과 포면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도록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별다른 거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범죄가 아니라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갖다가 대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당연히 그 반사회성이 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뭔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저지른 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보호처분이 왜 하느냐, 그 소년의 환경 품행을 갖다 교정하는 목적도 있지만 환경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도 목적을 두고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죄값을 갖다가 치른 거 더 나가서 그 사람이 다시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뭘 하느냐, 소년이 건장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리를 갖다가 지켜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건전하게 성장하는 걸 돕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치료감호를 잠깐 볼까요? 자, 치료감호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 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 네, 범죄자입니다. 근데 범죄를 저지른 자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수사, 기소, 그 다음에 재판에서 형을 받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수사, 기소, 재판에 가서 재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렇게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형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풀어줄 수밖에 없겠네라고 하면 좋은데, 풀어주게 되면 이 사람이 똑같이 뭔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죄값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뭔가 특수한 교육, 개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나서 그런 치료를 갖다 하는데, 그런 치료를 하면서 그 보호 상태에서 하겠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명분을 잡고, 결국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 복귀 조치 촉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보호관찰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 보호관찰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범죄를 갖다가 지은 사람인데 기본적으로는 범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죄를 저질러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인 거고, 여기는 범죄를 갖다가 저지른 다음에 죄값을 갖다 다 치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다가 석방된 사람들을 갖다가 보통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죄값이 아니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갖다가 막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느냐?
지도하고 보살피며 돕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목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뭘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도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것들을 하는데 결국 그 국가가 지도하고 보살피고 도우는 게 결국은 국가한테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및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한과 아울러 사회를 갖다가 보호하는 걸 갖다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목적형의 어떤 그런 적인 관점들이 많이 강조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호하는 관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없어진 거긴 한데, 뭐 과거 전두환 시대 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범죄 저지에서도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주 뭔가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재범의 위험성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이제 뭔가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국가의 안전이기 때문에 뭔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갖다가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을 갖다가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다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값을 갖다가 치르는 것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의 안전을 갖다가 지킨다든가, 또는 이제 사회에 복귀시킨다든가, 또는 범죄자를 갖다가 좀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각 어떤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강조가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갖다가 좀 정확히 알고 그런 이제 법률들을 갖다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배우게 되는 기본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제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결국은 이제 사회 복귀에 가장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그 사회 복귀를 위해 가지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년법 같은 이제 뭐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 좀 더 강조가 돼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치료 과목 같은 경우들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뭔가 치료가 뭔가 강조가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사회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하면서 지도하고 보살피고 돕는 게 이제 중심이 돼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각각 조금 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돼가지고 최근에 최신 동향도 약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가두는 것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왜 사람을 갖다 가두는 거에 대한 생각도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단순히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사회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제 섞여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과거에 또 최근에 변화는 뭐냐면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시설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도망 나가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가두는 거에 이제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이제 기술들이 이제 많이 접목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이제 접목됐다는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담을 높게 세우고 문을 잠그고 사람이 지켜보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IT 기술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교정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 시스템을 갖다가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어쨌든 IT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몇 가지 지금 이제 홍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전자경비 시스템, 뭐 교정시설, 거실문 자동제어 시스템, 교정 스마트 관제센터 드론 활용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잠깐 이제 홍보 동영상을 볼게요.
예, 지금 이제 그 동영상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첨단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감시하는 시스템들이 점점 이제 속속 도입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뭐 최근에 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정 공무원이 된다면 더 많은 기술들이 아마 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